제8회 황룡사 정단과기대 본선 1차전 5번째 대국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리어 5단이 어제 또 대국 두 판의 대국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3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리어 선수가 원래 실력은 굉장히 센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네. 좋은 성적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대회는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황룡사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제 두 판의 대국 합쳐서 거의 7시간 가까이 뒀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미리 선수와의 대결은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두어서 네.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근데 오후 대국에 또 승리를 했습니다. 리어 선수 입장에서는 실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체력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한국의 세 번째 주자가 출전합니다. 먼저 황룡사 정단과기배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승 상급 45만 위안, 하나로 약 7,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준우승 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어지지가 않고요. 네. 이 대회는 중국 위기협회, 중국 장쑤성, 장현시 인민정부에서 공동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네, 이 대회는 농심배 방식과 똑같습니다. 네.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번. 중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덤은 7집 반입니다. 대회 기간은 2번에 나누어서 펼쳐집니다. 네. 9일과 12일에 한번 펼쳐지고요.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최종전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한 판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그동안 1회 첫 번째 대회에서는 중국이 우승을 했고요. 짝수에는 중국이, 홀수에는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묘한 성적이 나왔는데요. 네. 8회 대회는 중국이 힘을 낼 차례여서 그런지 초반에는 리어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1, 2회 연속으로 중국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 8회 연속 한국 네. 우승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 단 1승도 거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선수들 명단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최정, 오유진, 오정아, 김미리, 김다영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국가대표 상비군 티켓을 받게 된 오정아, 김미리 선수는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는 위징 선수, 또 아주 유명 인사죠. 루이나이웨이 구단, 리어 선수, 왕천싱, 저우홍이 선수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중국팀 중에서 가장 강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본은 후지사와 리나, 셰이민, 우에노, 유에이코, 왕징이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제 셰이민, 유에이코 선수는 탈락을 했고요. 그중에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요. 처음 네. 들어보는데 17살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도 지금 세대 교체가 여자 바둑계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에노라는 선수가 여자 바둑 타이틀전을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신예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리어 선수의 승리 상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본의 유에이코, 한국의 김미리, 그리고 일본의 셰이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정아 선수가 지금 일장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셨는데 오정아 선수가 역대 대회를 보면 이제 좀 9승 2패예요. 네. 황룡사 배에 나와서 매번 4연승, 5연승 거뒀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좀 예상하고 일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유에이코 선수에게 발목이 잡힌 게 좀 아픕니다. 리어 선수의 4연승을 막기 위해 오늘 한국의 세 번째 주자 김다영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 김다영 3단은 유일하게 선발전을 거쳐서 선발이 된 케이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다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전투력입니다. 네. 굉장히 이 전투가 세고 또 전투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 전투를 좀 묘하게 엮어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힘 하나만으로도 여류 기성전까지 차지를 했던 굉장히 강타자가 되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 있어서 좀 열세이기는 하지만요. 하루하루가 다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김다영 3단 과연 리어 5단의 연승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8회 황룡사 정단과기배 세계 여자 단체전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돌가리기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김다영 3단이 100을 주게 됐네요. 일단 김다영 3단은
지금 100보다는 흙을 좀 원했을 것 같은데 또 100을 잡으면은 상대적으로 덤이 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7집 반이라는 거 무시 못하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7집 반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두어지니까요.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맞춰서 두고 있는데 이 프로바둑계에서 처음으로 7집 반이 처음 열린 게 응창기배라는 시합에서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이 시합이 덤이 5집 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7집 반이면 무지무지하게 백이 크게 느껴졌던 건데 그래서 돌 가리고 나서 선택권을 주어졌습니다. 모든 기사가 다 백을 잡는데 그때 유일하게 한 기사만이 흙을 잡았다 그래요. 그때 흙을 잡았던 기사가 닭개미야 구단입니다. 네, 잘 어울리네요. 그 닭개미야 구단에게 왜 남들은 다 백을 잡는데 당신은 왜 흙을 잡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닭개미야 구단이 나는 3연성을 펴야 되니까 네. 흙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전투를 좋아하고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흙을 선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착의 효를 살리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두 기사 모두 좀 중앙지향적이고 전투를 즐기는 바둑이어서 리어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흙을 잡고 내시면 좀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약간은 흉내 바둑 비슷하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흉내 바둑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좀 달라져야 해요. 네, 그래서 대칭을 이뤄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흙이면은 여기가 흙이어야 되고, 여기가 소목이라면은 여기가 반대 소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늬는 흉내 바둑이지만 이런 형태로는 똑같이 둘 수는 없습니다. 뭐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데 흉내 바둑을 두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이기냐. 이 바둑을 처음 배우는 이제 어린이들 입장에서 항상 물어보는 대답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항상 아이들이 1,000원에 두면 안 돼요라고 꼭 물어봐요. 네. 1,000원에 둔 다음에 따라두면 흙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백의 흙의 입장에서 흉내바둑 두는 건 일리가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 흉내바둑 두는 거는 승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백이 똑같이 두었다고 가정할까요? 자, 똑같이 변은 똑같이 둘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짝수가 됩니다만 유일하게 홀수가 되는 게 이 중앙 지역입니다. 네. 이 한 수의 가치가 덤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흉내바둑을 두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꼭 방금과 같이 1,000원을 차지하는 방법이 네. 아니라 또 축관계로 유도하는 네. 방법도 있던데요. 네. 여러 가지 탈피 수법들이 있어요. 네. 이 1,000원에 두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매우 이 단순 명쾌한 생각 아닙니까? 1,000원에 둬서 똑같이 두면은 결국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깨는 비법들이 많이 발달되었고요. 아쉽지만 네. 흉내 바둑은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흉내 바둑을 두었을 때 왠지 모르게 네. 제 자신을 좀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간혹 기원회 같은 데 보면은 간혹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자꾸 따라 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그러면 너 안 본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담배만 뻑뻑 피워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연출되는데요. 흉내 바둑을 두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리어 5단이 좌하를 걸쳐갔는데 김다영 3단도 우하를 걸쳐갑니다. 네. 기세로 일관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흉내 바둑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두는 이제 김다영 선수, 뭐 김다영 선수뿐이 아니라 이 백을 가진 쪽에서 첫 번째 가장 이 포석의 목표는 뭐냐면 흙의 모양을 쪼개는 데 있습니다. 이 모양이 쪼개질수록 흔히 저희가 이제 잘게 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자잘해질수록 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상대하지 않고 이쪽을 걸친 거는 판에 흙의 모양을 펼쳐진 거를 이제 막고자 하면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백의 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흙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걸치는 수가 거의 안 두어졌는데 이제 알파고 이후로는 또 그런 게 많이 좀 바뀌었고요. 알파고 이후로 많이 바뀐 게 협공이 많이 사라졌죠. 이제 대체로 이제 붙이고 이런 정석을 사용하고 다시 뭐 또 손을 빼고 이런 발빠른 포석이 흙의 입장에서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황룡사 정단과기배는 농심배와 같은 룰로 여자 삼국지라는 대회로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대회는 하루에 2판을 둘 때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연승 상금이 네.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네. 네. 그래도 연승을 이어나가면 네. 또 상금이 누적이 될 때마다 큰 그렇죠. 기쁨이 있잖아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네. 자, 그래도 매판 대국료는 주어진다고 네. 하는데요. 이 황룡사 이 배가 이 황룡사배 그러면은 이제 황룡사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네. 뒤에 이제 정단 과기배 이쪽은 이제 스폰서 명인데 이 황룡사라는 이 명칭이 많은 분들이 절 이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황룡사가 이제 절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흔히 청대 굉장히 유명한 바둑 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황룡사라는 분이 이 청나라 시절에 중국 바둑계를 싹쓸이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이 고수여서 이 황룡사라는 고수를 기념하는 그런 바둑 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가 네. 붙어서 그런지 절 네. 이름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황룡사가 또 중국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천성에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황룡사라는 이제 바둑 고수는 이제 오청원 구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굉장히 절대 고수로 이름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도 이제 프로 제도가 생기기 전 조남철 구단이 프로 제도를 이제 만드시기 전에 네. 흔히 이제 그런 고수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유명한 분 뭐 아시겠지만 노사초라는 국수님이 계신데 네. 노사초 국수는 이제 정말 이 파란만장한 바둑 인생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프로 기사 중 한 명이 왔는데 처음에 젖바둑을 두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호선바둑을 뒀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일본 기사가 세니까 너보고 젖바둑을 둬라 따라라 이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일본 기사 당시 초단이었는데요. 네. 대마를 다 잡고 이기는 그런 이제 기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워낙 변화무쌍해서 이분이 집의 명의가 27번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내기 바둑을 많이 두신 거죠. 그래서 네. 옛날 때는 이제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 흔히 일본에서만 고수가 나온 줄 알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에서도 이 바둑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로 집 명의가 27번이 바뀌었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쫓겨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거를 27번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27번의 명의가 추가됐다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뀐 거죠. 네. 네, 쫓겨난 거죠. 슬픈 얘기였군요. 27채가 생기면 너무 좋았겠죠. 네. 지금 이제 손을 뺐죠. 예전에 이제 많은 정석을 아시는 분들은 네, 이쪽에 한 칸을 띄어서 한 칸 띄고 이 백도 이쪽을 벌린 다음에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아주 전통적인 포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었더니 흙이 실리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덤이 커지는 현대 바둑에서는 승률이 좋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개발된 게 이쪽에 한 칸을 띄는 것보다는 흙이 반대로 이쪽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나중에 좀 고르고자 손을 좀 빼는 유의 바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백이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이쪽을 안 뒀으니까 네, 이쪽을 붙여서 두는데 흙이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떤 포석의 모양만 살짝 말씀드리면은 네, 이렇게 흙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두어서 상대를 한쪽에 몰고 큰 자리를 이제 곳곳에 빨리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흙이 두고자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둑에서는 이제 이쪽을 과연 흙은 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언제 둘 것인가 그것이 어떤 포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큰 모양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백도 협공을 해갔고요. 네. 자, 두 칸 높게 갔습니다. 네, 공격형이라는 뜻이죠. 이게 실리를 좋아하거나 어떤 타겟을 중요시한다면 이쪽에 한 칸 낮은 협공을 두었을 텐데 김다영 선수가 높게 두었다는 것은 김다영 선수 역시 공격적이고 이 세력을 좋아한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협공을 두게 되면 이 고급자 분들은 뭐 3-3을 많이 들어가시고요. 3-3을 들어가는 정석을 사용을 하시기만 해도 상당히 급사 높으신 건데 여기서 더 고수가 되시면 양걸침도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아쉽게도 이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다 뛰어나갑니다. 가장 간명하기도 네. 하고요. 뛰어나간 다음에 이제 이쪽을 공격해서 아주 빠르게 전투로 유도가 되는데 보통 이런 모양들은 보시면은 흙이 돌이 3개인데 백이 5개가 있죠. 흙이 유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자, 리어 5단도 좌하부터 짚어가는데요. 네. 의도하는 바가 분명 있을 거예요. 일단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 지향적이다. 이거는 지금 2개가 나왔어요. 백도 높게 두었는데 이렇게 흙이 덮어 씌우는 것은 세력을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오늘 바둑은 장담하건대 아마 개가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개일까요? 네. 그러다가 개가가 되면 어떡하죠? 네. 불개로 끝이 나는 바둑인지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개가로 둔 바둑은 이제 개가로 끝난 바둑이 없어서 리어 선수가요. 확률적으로는 두 선수 모두 난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지금 이제 밀어간 것도 지금 이제 하변 쪽은 흙이 한 칸을 안 띄었기 때문에 백도 역시 한 칸을 안 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 아래쪽의 가치는 서로 간에 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흙이 지금처럼 받을 때 백도 네, 역시나 한 칸은 안 뜰까요? 그렇죠. 한 번 한 칸 뛸 수 있었는데 그 뒤늦게 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는 것 자체가 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는 수를 김다영 선수가 좋아하진 않는 거죠. 그냥 막히더라도 네. 안에서 사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쪽을 손을 돌린다는 건가요? 네. 아, 한 번 더 미는군요. 자, 지금 이렇게 4번을 밀어놓고 손을 네. 빼는 게 예전에 이제 조채훈 구단이 이 오다케 구단과 이제 타이틀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아주 극단적인 실리 작전인데 지금 김다영 선수는 이 실리 작전을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선수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김다영 선수가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로 간다면 이 벌림이 가장 무난합니다. 네. 여기 두면은 흑의 세력이 그다지 쓸모가 없죠. 실리면서 그냥 무난한 방법이고 공격을 한다면은 이 수가 지금 공격 대상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쪽을 두고 두게 되면 공격적으로 가는 이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좀 공격당하는 형태가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 역시나 네. 이 수를 선택하네요. 네. 흔히 이제 먼저 누가 공격을 시작하느냐 이런 부분이 공격적인 기사가 2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일단 유리하다고 봐야죠. 김다영 선수도 지금까지 싸움 하나로 타이틀을 획득한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에 관해서는 어떤 그 시점을 잡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김다영 3단은 김채영, 조혜연 그리고 김혜민 선수와 함께 국내 선발전을 치렀는데요. 김혜민, 조혜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당당히 한국 선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이 프로기사들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제 봐도 잘 둔다 하면 재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눈에 보이는 재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바둑 천재다. 딱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둑을 모르는 그런 분들의 약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창훈 구단의 바둑을 봤다. 그냥 기보로만 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장점이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바둑에서는 눈에 보이는 장점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이 김다영 선수가 탁월한 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의 장점이 굉장히 좋아요. 우선은 이 흔히 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또 흔들리지 않고 멘탈 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고집이 있습니다. 바둑이. 네. 이게 자기가 좀 어렵거나 힘들면은 포기하고 싶거나 그냥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김다영 선수는 그 어려움을 항상 정면 돌파하는 성향을 띠고 있는데 네. 그게 바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면으로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도 프로 기사고 언니도 프로 기사고요. 네, 대표적인 3부녀 가족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물론 집안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김성래 사모님하고 얘기를 이제 예전부터 해보면은 네. 물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김채영 선수나 김다영 선수 다 잘 되길 바라겠죠. 근데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면 둘이가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김채영 선수의 장점과 김다영 선수의 장점이 너무 다르다고. 바둑 스타일이요? 바둑 스타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아, 네. 굉장히 프로 되기 전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두 자매가 이제 프로가 됐고요. 또 인류가 또 됐죠. 김성래 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뭐니 하더라도 그 김다영, 네. 김채영 어머님께서 네. 가장 기쁘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김성래 그 사부님도 이제 많이 뵀고요. 또 김다영, 김채영 선수가 이제 프로 되기 전에도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두 선수가 프로가 되고 인류가 된 게 절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래 사범이 항상 절대 두 자매가 바둑 스타일이 정말 판이하게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절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아, 네. 쉽지 않았을 네. 텐데요. 믿어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바로 나오네요. 근데 협공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보통 당연히 일로 오는 게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건데, 그럼 이제 한 칸을 백이 뛰고 흑이 이 자리에 뛰게 되면은 백이 먼저 덮어씌움을 겁니다. 즉, 이 전투 바둑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냐? 중앙을 선점한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는 까닭은 일단 집을 챙겨야 되니까 흑의 입장에서 여기가 다 두게 되는데, 자, 중앙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쪽을 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은 이쪽을 벌려서 불만은 없는데요. 네. 안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만 없는 진행인데 어떤 두 기사의 성향이 지금 너무 똑같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도 어떤 식으로 둘지 좀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그냥 벌림이 싫다고 한다면 혹시 머리를 내미는 쪽, 네. 중앙을 달려나가는 쪽을 선택을 할 테고요.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실리 취향이다라고 하면 여기를 두고 어차피 상대가 이쪽 씌어오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집을 차지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뭐 이쪽은 이제 서로 나몰라라 하고 뛰어나가서 두겠죠. 중간에 섞는다라고 하면 이제 좀 높게 둬서 네, 상대가 여기 두면은 같이 뛰어나오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집도 좀 챙기고 바깥도 나오고 어떤 좀 중용을 선택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뜻풀이만 봤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그 두 칸 네. 높게 벌리는 한 수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장 무난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무난하긴 한데요.
이 판을 좀 주도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기사들일수록 무난한 수를 두지 않고, 또 하나는 이미 김다영 선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3개는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린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수, 뭐 이쪽에 더 실리를 얻는 수, 혹은 두 칸 둬서 이제 가운데를 택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장 잘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러네요. 중앙으로 머리를 내밉니다. 오늘은 이번 바둑은 보니까 거의 뭐 스타워즈의 분위기인데요. 중앙전이 그냥 펼쳐질 것 같습니다. 빨간 광선검과 파란 네. 광선검의 싸움인가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재밌는 게, 그럼 여기는 서로 지금 원래 굉장히 좋은 자리죠. 흑도 이 자리로 오는 게 집도 차지하고 네. 백의 안영을 뺐으므로 흔히 얘기는 일석이조의 한 수고, 백 역시 여기를 두게 되면은 집도 생기고 이 돌을 나중에 공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인데, 두 선수의 가치관이 여기보다는 지금 중앙에 맞춰져 있다. 네. 그럼 흑도 여기를 안 둔다는 얘기예요. 뭐 우주에서 충돌할 수밖에 네. 없죠. 또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바둑을 두는 게 귀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변으로 이제 서로 좀 벌리고 이런 이제 벌려놓고 다 벌려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싸우고, 이게 전통적인 어떤 바둑을 두는 이 순서인데, 이 두 선수는 중앙지향적인 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변에 두는 것 때문에 생략돼 버렸어요. 네, 중앙에서 이제 바로 전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도 한 번 더 날일자 보여줄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행마를 한다고 하면 날일자와 이쪽을 두는 한 칸이 있는데, 한 칸은 좀 늦추는 것 같은데요. 네, 한 칸 역시 좀 무난하죠. 근데 날일자 두게 되면 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의 입장에서 나중에 나와 끊는 약점이 있어요. 축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이 허리가 끊기기 때문에 네. 지금 빵따름의 의미가 좀 덜하죠. 자, 그래서 이쪽을 두게 되면 나와 끊는 약점이 있어서 네. 바로 전투가 되는데, 흑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한 칸 뛸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백의 다음 네. 한 수도 바로 보이니까요. 네. 한 칸 뛰면 백도 한 칸을 뛰어서 느긋하게 서로 가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서로 한 칸에 뛰었다, 무난하게 두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흑의 모양과 여기 있는 흑의 모양은 엇비슷합니다. 서로 간에 귀를 차지한 거니까 엇비슷하죠. 여기 있는 백의 집과 이쪽에 있는 흑의 귀도 상대적으로 엇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의 모양과 이 모양은 백이 확실히 낫고요. 지금 이 모양과 이 흑의 대결도 흑이 벌려져 있지 않는 한 뭐 좋을 게 별로 없죠. 또 흑이 벌린다고 해도 백도 벌리면 그만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무난하게 되면 덤 7집반의 가치가 극대화되죠. 손이 좀 빠르게 나오다가 여기서는 좀 고민에 잠기는데요. 네. 분명 중앙 부분을 신경을 쓴다면 날일자인데 이 네. 건너붙이는 약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이게 좀 이런 데서 이제 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돌이 붙었을 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 공격적으로 하네요. 네. 역시 날일자예요. 네. 이거 상당히 이 배팅을 세게 한 수입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역습 한 방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당장도 머리가 아프긴 한데
백이 입장에서 이런 데 하나 쓱 벌려져 있으면은 네. 네, 바로 거의 바로입니다. 그럼 뭔가 지켜야 되는데 한 번 더 두게 되면 집이 한 번에 훅 달아나게 되죠. 보통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 되도록이면 안 두는 건데요. 자, 리어 선수가 이제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상대는 힘다영인데요. 네. 아, 그런 별명이 있나요? 힘다영입니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힘이 워낙 좋으니까요. 네. 괜찮지 않나요? 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다영 선수에게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신 건가요? 다음에 한번 네, 아, 네. 어떤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네, 기사여서 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런 네. 별명이 그렇죠. 있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여자 기사들 중에서 소녀 장사 최정, 네. 아니면 바둑 여제 박지은, 네.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 불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여자 기사들이 좀 이상하게 다 힘에 관련된 별명이 많군요. 그렇네요. 네, 소녀 장사. 네. 자, 리어 5단의 강력한 나를자 씌움. 과연 김다영 3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8회 황룡사 정단과기대 본선 1차전 5번째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황룡사 정단과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입니다. 자, 리어 5단의 3연승을 막기 위해 한국의 세 번째 주자 김다영 3단이 출격을 했고요. 오늘 뭐 한 수 한 수가 재밌습니다. 네. 좀 보통 이렇게 중앙전이 이렇게 빠르게 펼쳐지는 경우가 좀 상당히 드문데 네. 네, 오늘 두 대국자가 그만큼 이 전투 지향이면서 세력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중앙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바둑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야, 오늘 바둑은 정말 거의 중앙전의 끝판왕을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를자로 머리를 내밀었고요. 네. 그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변을 벌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쪽을 반대로 얻어맞게 되면 중앙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변 쪽을 다가섰어요. 이거는 이제 날일자로 두게 되면 아무래도 흑의 입장에서도 이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백도 역시 날일자를 두었기 때문에 건너붙이는 수가 똑같이 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축이 되는데 이쪽에 돌이 있어야지만 네, 축이 성립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쪽에 축머리 작용을 해갖고 네, 지금 백은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좀 낮게 둔 거는 높게 둘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노리고 있지만 만에 하나 아까 백도 여기를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끊길 거에 대비해서 지금 아래쪽에 통로를 좀 열어 놓는 겁니다. 일단 김다영 선수는 역시 똑같이 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붙임과 동시에 차단당하는 자리는 보강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백이 이 붙인 수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돌을 붙여서 끊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이 고수들이 돌이 붙이는 경우는 조금 다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흑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쪽을 끊는 수들이 많이 가끔 두어지는데 가령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일부러 버리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돌이 잡히니까 좋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간격이 워낙 좁아서 네. 이게 이제 중복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상대 모양을 좀 몰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지금도 젖히면 끊어간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자체로는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자체는. 왜냐면은 끊게 되면은 보통은 흑이 안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축이 나빠서 흑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가 있어갖고 이 나가는 축이 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백은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좀 두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두지 않은 거니까 뭐 김다영 선수는 뭐 그냥 그런 자리 뭐 생각하고 편하게 둘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본인이 나쁘다라고 생각했다면은 뭐 2단 젖힐 수도 있고 혹은 끊을 수도 있고요. 뭐 이쪽 막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 변화의 예가 있는데 가장 얌전하게 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자, 두텁게 받아두기는 했는데요. 앞서 좀 서로 공격하는 쪽을 엿봤던 바둑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 흐름대로 가고 있기는 한 건가요? 네. 뭐 지금 뭐 워낙 적게 두어져서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게 말을 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김다영 선수가 조금이나마 좀 기선을 좀 제압한 바둑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투가 좀 어디서 벌어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벌어지면은 백이 먼저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든 유리합니다. 백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리어 선수가 약간 이제 과수임에도 불구하고 날일자를 통해서 상대 백의 모양을 지금 아래쪽으로 좀 밀고 있는데 지금 백이 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백이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씌움당하는 네. 자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네. 뭔가 주도권, 리드하는 쪽은 흑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흑이 선수권은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공격을 이제 실컷 하다가 결국 한 번은 수비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지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수비를 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백이 주도권을 반대로 가져오는 그런 딱 시기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하수가 선수권을 거의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 빠르게 공격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좌측이 막혀 있기 때문에 흑의 약점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자, 황룡삽의 오늘 5번째 대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국부터 4국까지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국을 현장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개막전 경기였었죠. 한국의 오정아 3단 그리고 일본의 유에이코 선수와의 대국이었습니다. 멋진 경기를 펼치기는 했었지만 아쉽게 탈락을 한 오정아 선수인데요. 오정아 선수가 단체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네. 연승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번에도 이제 선봉으로 연승을 기대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국가대표 홍민표 코치가 동행을 해서 함께 검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왕레이 구단이 지금 감독으로 왔는데 네. 왕레이 구단도 이창호 구단과 비슷한 세대 기사인데요. 되게 유명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출전 선수 한국의 김미리 선수였습니다. 김미리 선수도 항상 초반이 약간 초반만 잘 견디면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초반에 좀 판이 약간 잘못 짜여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3시간 반이 넘는 그런 네. 혈투였는데요. 분명 출발, 분위기는 좋기는 했지만 역전을 당하고 말았어요. 네. 이 1시간짜리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초읽기에 몰리면 네. 이 뭐 유명 기사들도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가장 위험한 시기가 초읽기에 몰리기 전 5분, 몰린 다음에 5분. 요 10분 사이에 이 1시간 바둑을 이제 편안하게 두다가 네. 갑자기 초를 읽어대면은 이 머릿속에서 이제 변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적응이요. 그래서 그 10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김미리 선수도 어제 그 고비를 좀 못 넘겼죠. 그 얘기를 정말 자주 해주시기는 하던데요. 그러면은 그 어느 시점부터 좀 빠른 템포로 초읽기 들어가기 네. 전에 좀 빠른 템포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뭐 준비한다고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항상 준비한다고 제대로 되면은 네, 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네, 항상 바둑을 둘 때마다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고 네. 네, 그 상황에 따라도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내만 같지 않죠. 이렇게 그동안 대국을 펼쳤던 한국의 오정아, 김미리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김다영 선수는 4월 여자 랭킹 6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자 이 선수들은 강자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한국의 최정 선수가 아무래도 랭킹 1위이고 세계 대회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네. 네, 그만큼 아주 실력이 촘촘한 겁니다. 아마 김다영 선수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요. 또 이번에 중국 팀 중에 아까 일본 팀에서 네. 우에노 아삼이라는 네. 17살 선수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중국도 16살 저우홍이 선수가 이번 중국팀 대표로 네. 또 출전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팀에서 이제 좀 베테랑이 있죠. 일단 네. 베테랑이 있고 그다음에 좀 중간 허리층이 있고요. 한국의 팀을 예를 들면 뭐 최정 선수가 있고 또 김미리 선수나 오정아 선수처럼 좀 중간층이 있고 또 김다영 선수처럼 좀 이제 키워줘야 되는 그런 선수가 있잖아요. 네. 각 팀마다 이렇게 좀 배분을 좀 하는데 3년 후를 내다보면은 역시 신예계 쪽에서 좀 성적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사들은 모두 20대 네. 선수들이 팀을 이루게 됐고요. 중국에는 10대 저우홍이 네. 또 50대 루이나이웨이 구단, 네. 일본도 30대 왕진이 선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어느 특정 세대에 몰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이 팀의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리어 5단도 역시나 네. 약점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 네. 자리를 두는데요. 두 칸으로 갔네요. 네, 지금 리어 5단이 고민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쪽을 좀 두고 싶은데 네. 흑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쪽 반대로 뺏기게 되면은 중앙이 너무 대책이 없어요. 여기도 약점이 있고 이쪽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변을 포기하고 이쪽을 두고 강요를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는 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긴데요. 지금 이런 모양은 결국 이런 바둑은 어떤 저희가 좀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는 항상 엇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은 누가 봐도 백이 좀 넓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 모양도 흙은 하나이고 백은 세 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리어 선수는 최대한 상대를 윽박지른 다음에 둬야 되는 곳이 여기예요. 상변을 둬야지만 네. 이쪽의 모양으로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백은 적당히 처리하고 여기만 둘 수 있다면 이 바둑은 백이 상당히 좀 기분 좋게 판을 짤 수 있습니다. 네, 선수를 주는 게 포인트네요. 네. 장수타진을 한번 해가는 김대영 3단.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봤고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분명히 단수 치면 잡을 수는 있는데요. 잡을 수 있는데 백의 흑의 입장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 여기를 돌림을 당하게 되면은 이 중앙의 백의 모양이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네. 또 하나는 이쪽을 다 키워서 막는 게 선수가 되면은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요. 백이 늘게 되면은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흑은 이제 집이 상당히 여기만 얻어질 뿐 백에게 많이 뺏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2선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그럼 이 자체로 좀 득을 본 거겠어요? 지금 김다영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서 응수타진을 한 게 네.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나 나가는 교환 해둘까요, 말까요?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설령 잡힌다고 해도 네. 빵따냄으로 잡히는 것보다는 이 항상 돌이 빵따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힌 게 차라리 낫고요. 또 지금은 나오면은 장문이 돼서
네, 오히려 돌이 잡히게 되니까요. 네. 자, 그만큼 네, 안 할 정말, 이유는 네, 없겠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득을 올렸습니다. 네. 자, 두 선수 각각 98년생, 92년생입니다. 리어 5단은 입단한 지 꽤 된 네. 기사이기도 하고요. 자, 김다영 3단은 올해로 4년 차가 됐습니다. 이 리어 선수가 이게 중국 기사 중에선 뭐 천재급의 기사입니다. 92년생인데 2006년에 입단을 했어요. 16살 정도에 16살이죠. 굉장히 빠른 시기인데 2007년도에 중국의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프로 네. 대회에서요.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성적이 내려갔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천재 계보를 잇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이 그동안 두 번이 있었는데요. 두 번 모두 리어 5단이 가져갔습니다. 네. 리어 5단 어째 천재형 기사의 가장 이 공통점이기도 한데 한번 컨디션 좋을 때는 상대를 그냥 몰아붙이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컨디션이 나쁘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자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여자 연승 단체전을 보면요. 네.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는 네. 그 세계를 막론하고 누군가의 네. 기사는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히 여자들의 기전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최고 기록은 왕천싱 선수의 8연승입니다. 네. 근데 뭐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오정아 선수도 5연승 했고요. 4연승 하고 또 3연승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여자 단체전에서는 연승이 굉장히 매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농심배에서도 세 명의 기사가 한 대회를 네. 끝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장기전보다는 이 단기전으로 이게 대회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뭐 남자, 여자 따르지 않고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1차전은 7번째 대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단체전에서는 뭐 중국 선수들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기사들이 뭐 굉장히 성적이 다 좋습니다. 올해 황용사 배의 전신이 이 정관장배 8년 동안 진행이 됐던 정관장배 어떤 농심배 방식으로 단체전인데요. 네. 그 대회에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정관장의 여신이라는 이제 몇 이민진 있죠? 선수부터 네. 해서 뭐 오정아 선수, 문도원 프로도 네, 있고요. 문도원 선수도 8연승인가 7연승을 했죠. 네. 네. 이 문도 선수가 이제 월화 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여자 선수들은 이제 단체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매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요즘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요. 뭐 그래도 최근에도 박정환 네. 구단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이번 농심배선가요? 김재석 선수가 정말 뭐 기적 같은 3연승을 거두었죠. 네. 사실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 그런 수준의 역전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데 특히 인류 기사들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경우인데 김기석 선수가 세 판 연속 정말 기가 막힌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국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심장이 크고 멘탈이 네. 강하다 이런 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꼽게 네.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눈에 보이는 재능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배짱이거든요. 네. 역시 인류들은 눈에 보이는 재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이 이제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김다영 3단이 네. 또 작년에 한국 여자 제지배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참 그런 심장 크기, 멘탈 그렇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저희들도 보면은 그냥 뭐 저같이 평범한 기사들도 뭐 살다 보면 한 번 기회가 와요. 그래서 내가 왜 이기고 있지? 뭐 이러다가 갑자기 결승이 하나 쓱 올라갑니다. 결승에만 올라가면은 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떨려요. 갑자기 내가 왜 결승을 두고 있지?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결승전에서 허무하게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이 김다영 선수는 어쨌든 그 기회를 온 것을 놓치지 않은 것은 역시 인류 기사만이 가지는 덕목이라고 해야죠. 네.
어쨌든 지금 리어 선수가 이 판은 아마 첫째 판과 첫째 날, 둘째 날과는 상당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다영 선수가 그런 면에서 보면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을 두는 게 아주 정수예요. 쉽게 말하면 정수인데, 자, 이러고 두는 순간 선수권이 100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흑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리어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를 차지하면은 공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을 차지하고 100에 이쪽을 내주는 대신에 이쪽을 양쪽을 몰아가야 돼요. 형태로 보면은. 근데 이 작전을 썼을 때 흑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결국 약점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살짝 있죠, 이제. 아직은 축은 좀 빗나가지만 이런 뒤로 미리 단수 치는 거는 네. 네. 이쪽을 먼저 두거나 이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백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두기가 어려워요. 여기를 네. 두게 되면은 공격권이 넘어가고 여기를 두게 되면 공격은 할 수 있는데 역습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계속 몰아치자니 뭐 동네 바둑도 아니고요. 뭐 백이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어 선수 입장에서는 좀 작전의 어떤 선택인데 강경책을 쓰자니 너무 위험하고 네. 온건책을 쓰자니 지금까지 했던 게 공배가 돼버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이제 시간을 많이 물 쓰듯이 쓰는 게 요럴 때인데, 근데 이제 이럴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지만 또 천재형의 기사들은 또 이런 데서 또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는. 네. 어쨌든 리어 선수는 여기서 작전에 이 바둑에서 가장 또 두 번째 아까 변을 두지 않고 중앙에 나오는 게 이 판의 가장 큰 어떤 골격을 짜는 선택이었다면 지금 흑의 선택은 이제 종반 이후를 네. 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 네. 선택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쪽을 더 공격을 한다라는 거 하면은 여기를 이제 굉장히 이득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좁은 곳에서 흑이 가져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결국 잡으러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김다영 선수도를 잡기는 쉽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잡으러 가고 있지 이렇게 잡으러 가면 나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잡으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너무 좁은 곳에서 두기 때문에 이득 볼 게 없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이제 펼쳐지는데 네. 아마 리어 선수도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좌측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시점 판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우화 방면이 백이 두다 말았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두어 가고 싶기는 한데요. 네, 가장 무난하게로는 역시 이쪽을 차지하고 두는 게 가장 무난해요. 여기를 두고 이제 전통적인 공격법입니다. 물론 여기 약점은 있지만 어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통해서 양곳마로 몰아가는 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격법인데 이 어떤 적극적이고 천재형의 기사들은 평범한 수를 잘 안 둬요. 지금 이렇게 고민할 때는 네. 이렇게 무난한 선택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천재형의 수법을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전 천재가 아니어서 한 번만 찾아주시죠. 저는 둔재에 가까워서 네. 글쎄요. 네. 어디가 있을까요? 또 이제 글쎄요. 지금은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데 네. 역시 찾기 어려웠어요. 제가 가장 곤란해하는 장면에서 기가 막힌 착점이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길 붙이나요? 바로 붙여가네요. 네. 보통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 네. 그러니까 아직은 못 살아 있으니까 약한 돌인데 약한 돌에 붙이지 말랍니다. 젖히면은 늘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식이 되었고 호구 형태가 돼서 이렇게 득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일단 뭐 젖혀야죠. 네. 혹시 반대쪽도 붙여서 아, 그런가요? 차단 가나요? 아, 천재형 진행자군요. 아, 저는 아마추어 막눈입니다. 진행자 중에서도 천재형 진행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만만치 않네요. 일단 뭐 에라 네, 모르겠다. 이것도 네. 네, 제가 뭐라고 원래 좀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씌우는 수들이 지금은 이제 이 흙의 벽이 워낙 단단해서 네, 지금 성립하지 않네요. 탈출은 되네요. 네, 진짜 반대로 붙입니까? 만약 진짜 붙인다면 이소영 진행자가 진행을 할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까도 저 전국체전 네. 섭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봤더니 붙이는 수는 네, 끊어주면 되는데 네. 뒤로 물러서서 안 되는군요. 네, 두고 역시 네. 있고 네, 이렇게 둬서 네, 아쉽게 음. 네, 아쉽게 이쪽 끊을 수 있어도 네. 네, 흑이 설령 끊었다고 가정해도 여기서 이제 자충이 되니까 수가 안 됩니다. 아, 역시나 네. 네. 저의 막눈의 수는 역시 이소영 진행자는 네, 진행을 하시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난 붙이고 느는 수를 택하는데요. 백이 연결은 어렵지 않아요. 네. 일단은 글쎄 뭐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붙여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흙은 이제 공격은 좀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쪽을 둘 때 뭔가 박스형의 큰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백은 불만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더라도 역시 상변은 열려 네, 있고요. 그렇죠. 뭐 두 번 두지 않는 한 상변과 우변을 동시에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받지도 네. 않아요. 어, 와, 네. 지금 더 무시무시한 수가 네. 나왔습니다. 아, 손을 빼버렸습니다. 이 죽을 리가 없다. 네. 잡히지 않는다면, 네, 잡히지 않는다면 이쪽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이미 뭐 살아있는 돌이라는데요. 네. 끊기는 거 아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네. 여기를 두면은, 글쎄, 김다영 선수는 아마 적당히 둔 다음에 여기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여기를 이제 사는 거는 설마 잡히진 않겠죠. 근데 여기를 넣는 게 왜 중요하고 크냐면 이쪽을 두지 않게 되면은 백이 뭔가 이제 살았을 때 이 3-3을 들어가면 귀가 깨집니다. 이제 흔히 이제 많이 두시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 마늘모 두고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호구 형태가 돼서 네, 이 3-3에 들어간 돌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백이 이쪽을 늘어져 있다면 흙이 맞고 백이 살겠죠. 이제는 3-3을 두어도 네, 이 형태는 늘어 두었기 때문에 붙인 수등이 선수가 돼서 네,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게 몇 집의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집을 지키는 것 자체가 20집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느는 것 자체가 이제 20집짜리이기 때문에 네. 김다영 선수는 여기 둬서 이득 보고 여기 둬서 20집 이득 보고 그러고 살면은 이게 설령 끊어진다고 한들 백이 큰 이득이 아니냐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뭐 안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뭐 살기 전에 집까지 득을 보겠다는 건데요. 네. 뭐 일단은 네. 뭐 흑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죠. 그럼 흑도 지금 3-3을 네.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은 둘 수가 없어요. 지금 둘 수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흑은 백은 이렇게 살려주게 되는데요. 산다고 봤을 때 이쪽 사는 것 자체는 큽니다만 백이 넘어가는 수 등이 생기면서 네. 이 손을 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은 무조건 살아 있습니다. 넘어가는 수, 끊기는 수 맛보기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챙겨버리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다시 비교해 보시면 요 형태와 요 형태 엇비슷하고요. 요 형태 엇비슷해요. 네. 그러면 아까 요 모양과 이 모양의 대결인데 백이 한 번 더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훨씬 더 앞서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덤을 빼기가 불가능한 형태가 돼요.
그렇다면 네, 끊고 공격밖에는 네. 없군요.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지금은 어떤 판의 운영이 굉장히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되면 일단 무난하게 수습이 되면 백은 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약간 좀 오게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백이 이쪽에 두는 감각은 일종의 승부 감각이죠. 네. 네, 승부 감각인데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좁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네, 여기를. 왜냐면은 이 백의 입장에서 이제 무난하게 좀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 네. 사는 것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돌이 갇혔을 때 이 단점 중 하나가 이 팩감이 많이 나와요. 이 팩감이 나오는데 이 모양에서 흙이 급소 때리면 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흙이 이 패를 걸어버리면은 네. 자체로는 원래 흙이 좀 곤란한데 지금 팩감이 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좌측에서 마련이 많이 됐겠죠. 네, 약간 그러니까 선택은 좋았는데 약간 좀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발 좁혔다면은 그런 방법은 없었을 텐데요. 약간 아차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김다영 선수도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한 칸을 띄어서 네. 한 점을 씌워갔고요. 네. 아까 제가 한 점을 단수 치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 이제 흙이 이쪽에 둡니다. 그러면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흙이 늘게 되면은 이 모양은 나중에 흙이 다 메우게 되면 단수가 되죠. 그래서 옥집이 되니까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똘똘 뭉치는 수가 돼서 한 점을 잡는 건 이제 무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칸은 네. 맥인데요. 돌려치기 하는 형태로 꽉 이어진 형태라면 두 집이 마련이 되는 네. 걸까요? 이 흙이 백이 뭐 잡힐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안 돼도 여기 한 집은 나겠죠. 네. 아무리 안 돼도. 그럼 이제 마늘모 두면 넘어가는 게 있어도 받아야 되죠. 이 젖히면은 여기 한 집은 나서 백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 귀를 지킨다는 거는 그렇죠. 사라지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아쉬운 게 이게 확실히 좀 좁혔어야 돼요. 이게 그럼 좁혀지면 그런 유해수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중앙에서도 두 집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이쪽도 지키고 네, 여기도 살면은 백이 상당히 우세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이 패가 항상 부담이 돼서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아주 노골적인 수인데 그냥 이렇게 두는 게 가장 노골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아, 가장 네.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전에, 항상 네.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수를 둘 때 항상 이게 뭐냐면 이 체면이라는 게 항상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면은 네. 실전이라면 선택을 못 하셨겠네요. 어떠세요? 못하죠. 네, 못하죠. 네. 지금 반대로 네. 단수를 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때문에 이 약간은 좀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이쪽만 보면. 왜냐하면 나가서 둔 다음에 이쪽의 모양이 자연히 집이 깨지기 때문에요. 네. 자기 집 모양 스스로 없애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한 수인데 이 김다영 선수가 안으로 갇히면은 여기 이제 폐마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흙으로 하여금 여기 두는 이 맛을 좀 결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둔 것 같습니다. 좀 작전을 좀 바꿨어요. 머리를 내미는 쪽으로 끌고 네. 가는데요. 이 바둑에선 지금 백의 선택은 굉장한 이적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한 칸 차이 때문에 지금 흑이 여기를 둬서 여기 두는 이 패가 워낙 강력하고 백이 거의 패감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양쪽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벽이 쳐져 있어서 여기에 있는 돌 3개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그거를 감안하자니 할 수 없이 흑이 여기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김다영 선수는 좀 쓰라린 선택입니다. 그래도 머리를 내밀게 된다면 공격권에서는 벗어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좀 약간 고생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도 아까 흑이 중앙을 붙이고 뻗은 장면에서 손을 돌려 네. 우변을 벌렸던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흑은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백은 무사고만을 기원해야 되고요. 사고가 터지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이제 돌이 얇기 때문에 네. 한번 사고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흑은 어떻게든 사고를 터뜨려야 되겠죠. 사건을 걸어야 되고요. 두 선수가 이제 명확하게 공격과 수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김다영 3단 사고 없이 마무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황룡사 정단 과기배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또 이어드릴게요. 날 찾아온 5번째 대국입니다. 자, 현재 중국의 리어 5단이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각각 2명의 선수가 탈락한 상황입니다. 일단 김다영 선수가 지금 일단 실수를 했는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바둑 한 판 두면서 뭐 잘못을 한 번도 안 한다면은 뭐 그거는 신의 경지니까요. 근데 여기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백이 뭐 크게 어려운 변화도 없고 또 흑도 다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흥분해하고 여기 잡으러 갔다가는 난리가 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예를 들면 프로들이야 잠깐 판단을 이렇게 좀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대국 하다 보면 이제 아주 쉬운 수를 못 보는 착각을 많이 하죠. 네. 예, 그럴 때 이제 씩씩대면서 이제 두게 되는데 대부분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 돌을 빨리 잡으려고 듭니다. 아니면 상대 집을 빨리 깨려고 가거나. 근데 프로들도 사실은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자기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이걸 좀 상대에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는데요. 네, 일단 김다영 선수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침착해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된 진행인데 네. 또 이제 중앙의 요석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하신 실수 중 하나가 여기서 이걸 잡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 그냥 잡질 않습니다. 아,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중앙에 아직 네. 좀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끊어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두고 두거나 네. 꼭 뭔가 단수를 쳐놓고 두거나 굴복을 시켜두고 네. 싶죠. 이렇게 하고 나서 두는데 이런 수들이 다 상대의 약점을 지켜주는 수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끊는 약점을 지금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단수를 좋아해서는 진짜 고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약점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뭔가 해두고 네. 싶었는데 그렇게 되는 자리는 아니군요. 네. 이제 끊는 수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일단 싸움이 되는데요. 항상 중앙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은 상대의 돌이 나도 모르게 과격해져요. 점점. 그러니까 흑은 백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네. 축 하나 보고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축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단수 쳐도.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이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보시면 백이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아, 네. 왜냐면 여기에 두게 되면은 그러네요. 자충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받아야 되는데 머리를 때리고 네, 또 두면은 이어야 되는데 또 막히고 두면은 거기서 또 끊기고 뒤늦게 나가려고 해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 싸움을 하는 이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선택에 항상 끊는 자리가 있다고 해도요. 누구돌이 맞냐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끊고 싶지만 백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지금 흑은 뭐 고민할 게 많진 않은데 네. 저거는 백이 고민할 게 많아요. 그냥 연결을 해두는 편이 네. 좋을 테고요. 자, 2018년도 현재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다영 3단은 77%, 네. 100번 승률이 월등히 좋네요. 지금 100번은 70%, 흑으로는 네. 30%인데 흑이 더 잘 맞을 거라고 봤었는데요. 김다영 선수는 아마 흑으로 더 두고 싶을 거고 네. 사실 흑으로 둘 때가 내용이 더 시원시원하게 두는데 정작 승률은 또 반대네요. 자, 리어 5단은 80%, 이게 뭐 세계대회 기준이기 네. 때문에요. 네. 그리고 100번 승률, 흑번 승률 5대5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김다영 선수가 이제 흑번을 이제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냥 설 특집으로 9줄 바둑 이벤트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다영 선수가 이제 대국을 했었는데 근데 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들 네. 100을 좀 선호를 했어요. 근데 김다영 선수는 고집스럽게 흑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흑을 선택하냐 그랬더니 나는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흑이 맞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와 실제 잘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나 봅니다. 멋진 승부와 결과 보여주셨었죠? 장렬하게 전사했죠. 네. 자, 어떤 그런데 네, 일단 실제 이제, 기록에 있어서는 거의 100의 승률이 훨씬 네. 더 좋고요. 리어 5단도 네.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네. 한 점을 제압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 흑의 고민도 여기 약간 있는데 여기가 선수죠. 네. 여기 끼우는 거 아주 많이들 좋아하시죠. 끼우는 술 두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웅크려야 되는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게 옥집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돌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웬 황당한 소리냐? 지금 흑이 공격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네. 흑이 약해진다는 게 말이 되냐? 두터움도 네. 아니고요. 근데 항상 저희가 공격하다 보면은 나의 돌이 항상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어 선수도 이제 안전하게 지켰는데, 자 김다영 선수 아주 가장 두고 싶은 자리죠. 네. 네, 요 3-3의 맛을 없앴습니다. 3-3의 수는 두고 싶은데 실은 약간 지금 기회가 아주 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흑이 바다만 주면 당연히 좋죠. 이쪽 바다만 주면. 근데 흑은 이제 받아주지 않고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령 이쪽을 두게 되면 백은 이제 나가는 게 막혀 있어요. 결국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다 패감이 되죠.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 패가 걸렸을 때 과연 백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부담을 백이 계속 이제 가지게 됩니다. 집으로 계속 네.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흑 입장에서도 좀 흔드는 한 수를 네. 역시나 우변의 그 한 그렇죠. 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막히는 게 아픕니다. 받아둬야 하겠죠. 일단은 거의 받아야 되겠죠. 네, 이쪽을 날일자로 두게 되면은 일단 안형이 확 줄어들어서 네, 일단 살기가 만만치 않네요. 이쪽도 있고 네. 좀 더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파고들었을 때 사활이 백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백은 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앞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이쪽이 스무집이 넘는 자리고
이쪽이 10집이 넘어요. 30집이 넘는 데다가 덤을 합치면 40집이죠. 여기가 일단 집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5집 정도 보면 45집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흙은 이쪽이 10집, 여기도 10집, 이제 20집입니다. 여기저기 다 끌어 모아도 이 병력이 뭐 40집이 되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바둑은 흙은 결국에는 상대를 부러뜨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집이 없어서 말라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흙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쪽을 이제 지켜버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네. 이쪽이 이제 굉장히 포인트고 백은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을 상당히 감수하면서까지 집으로 앞서 나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흑 입장에서도 지금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네. 백이 손실을 하게 될 타이밍이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자, 현재 뭐 확정가에서의 차이는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분위기로는 뭐 백이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마 김다영 선수는 글쎄요. 김다영 선수의 지금 심정은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김다영 선수의 심정은 글쎄요. 그 남자들이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같이 끌려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어떤 심정인지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가긴 가는데 후회 막급이죠. 아, 그래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네. 여자분들은 행복해하죠. 백화점 가면. 네, 남자들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자고 하니까 갔지만 내가 왜 따라왔나 후회하게 되는데 아마 김다영 선수도 지금 내가 여기를 왜 벌렸을까? 네, 아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한 발 좁히는 건 네.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렇죠. 좁히던지 아니면 그냥 이럴 바에는 탄탄하게 이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일단 백이 약간 아쉽게 됐습니다. 네, 끊었네요. 지금은 끊어가네요. 네. 자, 여기서도 상당히 백이 고민인데요. 한 점을 나갈 수 있는데 어, 고민이 되는 건가요? 버리는 게 제일 좋죠, 원래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지금 이제 버리고 싶습니다만 버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둬서 아슬아슬하게 장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빵따냄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끼우는 약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끊어지게 되면은 이쪽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한 점을 내어주니까 네. 치받는 곳이 네. 사라졌네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늘었어요. 이 백의 이제 모양이 약한 돌이 또 하나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백의 입장에서도 이게 좀 빵따냄으로 잡히면 안 되고 네. 공배가 좀 있어야지만 여기를 빨리 선수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여기를 좀 빨리 선수 활용을 하고자 일단 늘어놓습니다. 자, 지금 국면에서는 나름의 요석인데요. 네. 밀어갔을 때 밀어갔어요. 네. 좀 타협이 아닌데요. 일단 두 점도 살려야 된다면 네. 늘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리어 선수의 선택이 지금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네. 가장 무난한 선택은 여기 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늘고 나서 백이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류의 선택인데 이쪽으로 쭉쭉 밀어버리면 이건 굉장한 악수예요. 원래는. 그 까닭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없어집니다. 이제 백은 아까는 젖혔어야 되는데 이 벽이 생기니까 백이 늘더라도 이제 씌워서 반대로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이제 사라졌어요. 굉장한 악수인데 이제 이렇게 두는 까닭은 밀어가는 까닭은 이걸 좀 통째로 좀 꿀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주신 네. 대로 한 방에 부러뜨리는 방법을 네. 선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잡히면 뭐 정말 김다영 선수도 할 말 없는 건데 이게 또 반대로 백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리어 선수는 이제 짐 싸야 됩니다. 자,
공격과 타겟 승부로 갈려지겠습니다. 지금 그 좌변의 방향을 네. 흑에게 막혔을 때요. 네. 그 좌측 방향에서 백이 한 집을 만들 수는 있는 걸까요? 막히면 힘들죠, 이제. 아, 힘든가요? 네. 막히면은 그 중앙에서도 안 나올까요? 후수 한 집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후수 한 집이요. 네. 흑이 여기를 두고 여기까지 선수가 된 상태에서 막게 되니까 네. 여기선 집이 안 생기고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가 생기니까 받아야 됩니다. 한 집은 생기는데 한 집으로 뭐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결국 뚫고 나와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면 잡힐 확률이 높으냐, 살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네. 뭐 제가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어느 확률이 더 아주 높은가요? 통계적으로 네네. 말씀드리면 이럴 때 이제 항상 어른들이 하시면 대마 불사다. 네. 대마는 잘 잡히지 않는다. 네. 타겟 통계적으로 두 개. 그렇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네. 제가 실력이 세서가 아니라. 네. 근데 이쪽에 좀 백흑도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를 백이 먼저 두게 되면은 이 두 점이 약간 위태롭죠. 네. 그래서 흑도 당장 세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그냥 그 한 칸 정도 화변에 한 칸 정도 네. 띄어서요. 백을 넘겨주고 화변을 지키는 건 네. 그래도 집으로 많이 벌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일단 리어 선수는 생각조차 안 할 거고요. 일단은 왜냐면은 리어 선수 바둑 자체가 네. 집으로 가는 바둑이 일단 아닌데다가 여기 집을 얻는 게 보기에만 커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넷 7개 칸이니까 20집입니다. 근데 이 20집을 얻기 위해서 흑이 치른 비용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여기 지킨 거예요. 또 여기 귀를 지켰죠. 또 이게 없어졌죠. 20집 얻으려고 3개 비용을 쓴 거니까 뭐 당연히 득이 아니겠죠. 뭐 아까 계산해서 20집 추가해도 집으로는 네. 안 맞네요. 지금 뭐 20집 정도로는 양이 한 차죠. 네, 밀어가고요. 민 것도 대학수예요. 어쨌든 지금 이세용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타협하려면 밀면 안 됩니다. 미는 거는 우변을 정말 세력으로 만들어주는 거라 굉장한 악수인데 리어 선수는 좀 뭐 계속 잡는 쪽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많이 아깝기는 네. 하지만 넘어가고 석점을 내어주고요. 그렇게 가지는 네. 않고요. 김다영 내어주고 우변을 선수도, 지켰다면은 네. 아까 계산해서 네. 괜찮지 않았나요? 뭐 그렇긴 한데 네. 김다영 선수도 지금 약간 오기의 이제 대결인 거죠. 너무 지금 그래도 우리 나름 인류 프로들인데 너무 네. 나를 뭐 젖바둑 두듯이 두는 거 아니냐. 네. 가끔 좀 화가 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뭐 흰바둑들과 두게 되면 뭐 네. 최철원 구단, 원성진 구단도 그렇고 이세도 구단 흰바둑과 두게 되면 가끔 같은 프로인데 내가 왜 이렇게 젖바둑을 두는 것 같은 느낌 같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져요. 너무 힘으로 막 밀어붙이면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때 참으면 되는데 네. 꼭 그때 안 참았다가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밀었을 때 백이 참으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 네. 같긴 든데 김다영 선수도 지금 힘에 선 나도 안 진다 이런 오기의 대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도 이 모양이 흙이 이쪽으로 막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돌 3개의 급소는 이 한 가운데 자리입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은 흙이 나오는 자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흙도.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흙이 바로 좌변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흙은 2가지인데 결국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동격서라 그러죠. 당장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백으로 하여금 악수를 두게끔 유도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때 가장 난해합니다. 돌이 조금만 와도 잡으러 네. 가는 게 매우 강력하죠. 근데 지금은 중앙 때문에 네, 늘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이 교환하면 우변은 아예 없어져요?
네, 우변은 그냥 뒤를 쳐다보지 않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있게 되면은 이제 아까는 항상 첫 번째 시작이 여기인데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없으면은 흙이 넘어가서 백이 막을 때 단수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백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교환을 시켜둡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도 약간 이제 떨리는 거죠. 네. 자, 이제 흔히 이제 너무 좀 떨린다 그러면은 네. 네. 이제 아, 도망쳐야 지금이라도? 되고요. 네. 네. 이게 가장 이제 온건한 거고 그냥 일단은 있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뭐 반발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최강공책이 되겠습니다. 밀어서 지금 두어가네요. 거기에 밀어갑니까? 야, 최강공책인데요. 아,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밀고 나가는 거는 뭐 이점은 확실하죠. 있게 되면은 이게 막힐 수도 있는데 여기 뚫고 나가는 형태다 보니까 이쪽의 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뚫고 나가는 건데 반면에 이제 이런 유의 수가 다 선수가 되죠. 이 손을 빼면은 밀고 나가서 뚫릴 수 없는데 끊어져서 두 점이 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야, 이게 잡힐 리가 없다, 이게. 지금 김다영 선수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네. 좀 흙도 너무 철벽이어서 좀 보는 제가 좀 덜덜 떨리는 장면인데요. 뭐 대마불사라는 네. 격언이 있기는 하지만 흙도 일단 내어줄 건 다 네. 내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국내 시합을 두는 것과 그러니까 예선전을 두는 것과 본선 다르고 본선 많이 두는 것보다는 또 결승전 한 판 두는 게 다르고요. 또 국내 기전 또 한 번 두는 것보다는 세계 대회에서 한 번 두는 게 또 이게 굉장히 또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게 세계 대회에서 이런 시합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세게 두거나 아니면 너무 주눅 들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김다영 선수가 그 시작이 여기 불과 요 한 칸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계속 강공책만 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네, 약간 좀 완급 조절이 이제 하나 신예 기사들의 약간 단점으로 뽑히는데 이 김다영 선수가 약간 침착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국이 시작된 네. 지는 한 1시간 반 정도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 시간이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단 한 번만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서로 그 1분 네. 초읽기로 이 대마 승부를 네. 가리게 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성향상 이게 개가 봐도 관리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이제 심지어는 백수를 넘기는 것조차 만약 못 산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흙은 백은 할 말이 없고 네. 이게 또 살아버리면 흙도 사실 두는 게 좀 무의미해요.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뭐 단명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양에서 이제 백이 밀어갔을 때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좀 악수예요. 흙이 이쪽으로 밀고 나가서 둘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두는 것은 이쪽에 끊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에 끊어지면서 요석이 잡히게 돼서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끊는 수를 두기 전에 네, 여기에 돌이 있는 게 그래서 선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도 되고 뭐 이쪽도 가능하겠네요. 이제 그곳까지 가능하겠네요. 네, 백이 나와 끊는다고 한들 다음에 이제 수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세계 대회를 두게 본선이나 이런 중요한 판을 두게 되면 이 흔히 이제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너무 또 긴박하게 흘러가면 두는 사람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지만 재밌지만 그래서 흔히 이제 선수들끼리 일단 초반은 좀 약간 여유 있게 갑니다. 예, 우리끼리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두 선수들은 일단 그런 게 없어요. 일단 흙이 가장 어렵게 두는 게 이 수가 네. 가장 백으로 하여금 어렵게 두는 수네요. 여기를 두고 이쪽에 밀고 끊는 수와 잡으러 가는 거 맛보기 하는 게 일단 가장 어렵습니다. 자. 백테마 네. 전체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일단 김다영 선수가 일단 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일단은요. 일단 뭐 5대5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잡히느냐 예. 사느냐. 근데 미세해도 지금은 주도권이 흙으로 좀 넘어간 듯한 인상입니다. 집을 많이 벌어놨는데도요. 네. 근데 그만큼 좌변의 대마가 뭐 한 번에 사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 피해를 입을 수밖에 네. 없는 걸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좌측 백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승부입니다. 자, 김다영 3단과 리어 5단의 대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